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0번입니다. 자, 20번 보면은요. 여기 핵심이 여러분들 지금 토지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우리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인데 우리가 토지를 우리 회사가 토지라는 게 유형자산이자 지금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단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토지를 우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 5만 원과 6만 원도 여기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 그래서 4월 1일자 자변의 토지 금액은 311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300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둘은 현금 나갔죠?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동그라미 21번인데 여러분 여기 신용 승인이니까 국민카드는 여러분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용카드는 외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매입했냐면 비품 매입하고 카드 결제했죠. 그러면 우리가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 계정과 뭐 적어요? 미지급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미지급금 적으셔야 돼요. 자변의 비품 금액은 110.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잖아요. 거래처 어디 걸어요? 여러분들 조심 화이트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드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 회사한테 돈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긁으면. 그래서 요건 카드 회사 거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 카드 거셔야 돼요. 조심. 알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어저께 풀었던 문제인데, 여기 판매용 컴퓨터를 매입하면 요건 상품이라고 하죠. 그럼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그죠? 근데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에 쓸 컴퓨터 매입했으니까 요건 비품입니다. 그럼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에요. 그죠? 표정 안 좋으신데? 미지급금, 비품 매입하는 건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하나의 전표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좀 나눠서 할게요. 일단 차변의 상품은 1,000만 원. 일단 비품은 200만 원. 이렇게 끊어야 하나의 전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한 건 지급어음인데 지급어음 채무니까 거래처 설악상사 걸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것도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설악상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에요. 23번. 자, 요거 보이시죠? 자동차세. 우리가 어저께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한카드로 납부했는데 지금 상품 매입하고 카드 결제한 거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닌 걸 우리가 카드 결제했으면 이것도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시험 회계이금은 상품 매입했을 때 카드 결제한 게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샀을 때는 아셨죠? 그다음에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 치시면 여기 817번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본사 쪽.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되겠? 거래처 걸어야 되겠구나. 신한카드 거절하죠, 여러분들? 카드 회사한테 채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별표예요.
자, 우리 여기 24번은 보시면 자본적 지출 있죠?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본적 지출한 게 지금 건물이죠. 건물이니까 요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은 건물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중에서 원칙이 수선비죠. 다만 이게 차량에 대한 거면 차량 유지비인데 지금 건물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그렇죠. 수선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관리부는 어디서? 관리는 공장 본사. 본사. 그렇죠. 관리부서. 본사에 있으니까 800번대 수선비 잡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보통 예금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4월 17일자. 차변에 건물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수선비 800번대입니다. 200. 그 다음에 건물 자본적 지출은 보통 예금 나갔고 나머지는 현금 나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뭐 채권 재무는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걸게요, 둘 다. 넘어갑니다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별표. 요거 128페이지에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128 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죠. 음. 자, 일단은 25번은 요거죠. 차량 운반구가 차량 운반구 매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감가상각자산 판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팔았을 때 어저께 배웠지만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오케이.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450이 까졌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퉁쳐서 550 이렇게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날릴 때도 각각 없애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이렇게 날리셔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다라고 했죠. 취득 원가는 산 금액이고 장부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주고 샀지만 사용하다 차를 타다 보니까 450만 원이 까졌으면 550만 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550만 원 남아있는 차량을 얼마에 팔았냐? 500에 팔았으니까 50만 원만큼 손실 본 거죠. 그죠? 손실 본 거니까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FM대를 해볼게요. 그럼 차량 운반구 얘는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날리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 4월 18일. 대변에 차량 운반구 얘를 1,000만 원 날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우리 분계는 마이너스 할 수 없으니까 얘 본래 위치 알아야 되겠지? 분계를 끊을 때는. 그럼 차량 운반구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차량 감로는 대변 태생입니다. 그럼 대변 태생을 날려야 되니까 차변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차량 운반구랑 같은 자산을 빼는 놈이면 자산하고 반대표기 있잖아요. 없앨 때도 반대편인 차변으로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감가라고 치면 보이시죠? 여기 참고란에 어떠한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놈인지 지금은 차 팔았으니까 209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외워주시는 거 추천 여러분들. 뭘 외워주시는 거냐면 지금 차량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잖아요. 그럼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9번인 거 보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비품이 우리 212번이거든요. 그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13번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 외워주셔야 돼. 나중에 회계이금은 이거 내니까. 만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본래 계정 과목의 코드가 플러스 1이 돼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누는 플러스 1, 209번이 되는 거고. 비품은 212번이니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12 더하기 1 하니까 21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 나중에. 그죠? 어디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450. 이렇게 각각 날리셔야 됩니다. 퉁쳐서 날리면 점수를 아예 빵점 줘요. 빵점. 자, 그 다음에 여기 5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계정 과목. 그렇죠. 미수금 하셔야지 외상 매출금 했다 싸우자는 거예요. 상품 외상으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팔 때는 미수금. 미수금이란 채권이 늘죠? 채권이니까 거래처 신진 500. 그럼 차변에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회계 A급은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27번 별표예요. 26, 27 별표입니다. 아까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 보죠. 일단 5월 둘 다 146페이지고요. 자, 5월 12일 날. 자, 지금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는데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건 지급 총액이잖아요. 맞죠? 근데 주주들한테는 급여 총액이 4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차변에 보고해야죠.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3669, 450이 대변에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세부터 건강보험까지가 회사 입장에서는 제3자인 강유빈이 내야 될 세금과 4대 보험을 합쳐가지고, 그죠? 제3자가 내야 될 세금과 4대 보험을 미리 징수를 해가지고, 미리 징수한 금액이니까 예수금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미리 징수했을 때는 각종 기관에 내야 될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으로 증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급여 하면 여기 800번대 적으시면 돼요. 본사니까 801번 금액은 400.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공제합계 330550. 나머지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가면 되겠고요. 뭐 여기 채권 채무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거래처는 안 걸게요. 자, 그리고 이제 27번. 자, 이거 파란색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직원 급여 지급 시 공제는 차감한 소득세하고 국민연금 뭐로 처리했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직원 급여 줬을 때 직원이 내야 될 세금하고 국민연금 뗐을 때 예수금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금 처리한 걸 이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어떻게?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라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회사 부담부는 회사가 내야 될 이거는 사대보험이니까 회사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에요. 저기 됐잖아요.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요독세 12만 2천 원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죠. 되세요? 그래서 요 두 개 합쳐가지고 36만 6천 원이 나갈 거예요. 차변에 예수금이란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8번이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거 조선말 보시는 거 조선말. 뭐냐면, 계약금을 4월 1일 날 받았대. 이거 선수금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5월 14일 날 분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실제 시험에 이렇게 돼요. 가끔씩. 그럼 계약금 찾아야지. 여기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받았네. 그럼 계약금 100만 원 받았고 잔금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900만 원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돼야지. 조심. 타임 발행 당좌 수표니까 당좌예금의 증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금 받았을 당시에는 뭐였었냐면 내가
예, 임대를 해줘야 될 의무가 100만 원 생긴 거죠. 이 당시에 계약금 받았을 당시에.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5월 14일부터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월 14일부터 임대해 줬으니까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우리가 선수금이 부채인 이유가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았으니까 부채가 는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지금은 뭐 했어요? 이번 내가 100만 원 받았을 때에는 임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임대를 하기로 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임대를 제공해야 될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다 한 거니까 이건 선수금 까세요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선수금 까고 여기서 불이 끊어놨나? 안 끊었네. 해볼게 그냥. 자, 그럼 일단 요거예요. 5월 14일자에 차변에 선수금이 부채니까 차변으로 까요. 그 선수금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죠. 거래처가 당초에 성동상사한테 받았을 거니까 성동상사에 대한 계약금 까요. 이렇게 받았을 등시에는 선수금 늘리는 거니까 이제 임대를 하기 시작해줬으면 의무 다한 거니까 까야지. 차변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잔금 900만 원 받았잖아요. 요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시작해준 날짜인 5월 14일부터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는 보증금 잔액이 이제 잔액까지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이 이때부터 증가하는 거지. 그죠? 그럼 임대 보증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였죠. 왜?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우리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 받았을 당시에는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임대 보증금은 내가 임대를 시작한 날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증가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빌려주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 내가 당초에 4월 1일 날 계약금 받았다고 이때 임대 보증금 늘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총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일단 계약금 주세요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까지 치렀을 때 이때서 이제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느는 거지. 오케이? 응. 그럼 임대 보증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장기 뭐 쓸까요? 뭐 쓸까요? 둘 중에. 임대보증금 써요. 장기 임대보증금 안 씁니다. 왜? 보증금에 이미 장기가 내포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화면 보세요. 가끔씩 이거 장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 회사? 이 회사 가지고 보증금 보시면 여기 아이고 여기 비유동 부채 여기 있잖아요. 비유동 부채 임대 보증금 이렇게 장기 임대 보증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이미 장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장기 임대 보증금 하면 장장기죠. 죄송해요. 쏘리. 예, 방금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예, 그렇죠? 꼭 조심하셔야 돼 이거. 가끔 장기 임대 보증금 것이더라고. 그리고 임대 보증금도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돌려줘야 될 채무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죠? 그래서 204페이지인가에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보증금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요. 그렇게요. 그래서 29번이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이제는 31번인데요. 31번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종업원 급여 줄 때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대보험 떼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는 외부 강사가 내야 될 세금만 떼지 사대보험은 떼지 않아요? 사대보험 직원만. 그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죠. 외부 강사 초빙하고 원천 징수하면 이것도 외부 강사라는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한 금액이니까 예수금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만 교육을 진행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교육 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이 돼야 되겠죠. 아까 개정 과목. 자, 그래서 사변의 교육, 800번째지. 교육 훈련비는 총액으로 3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 주주한테 예수금이라는
부채는 13만 2천 원 증가했죠.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서 나가면 됩니다. 넘어가 드릴까요?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는 어디 있냐면 7페이지부터는 좀 개정 과목 위주예요. 7페이지 45번입니다. 자, 7월 14일. 자, 여러분들, 우리 임차 보증금을 보통 예금으로 줬죠? 그럼 일단 보통 예금이 감소할 거예요. 그럼 임차 보증금은 누가 봐도 차변이네. 그렇죠? 우리 조심하실 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 보증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라고 하면 임차 보증금을 보통 예금을 임차 보증금에 적용시켜 버리신 거예요. 임차 보증금이 우리 성격이 자산이었죠. 왜 자산이었냐면 임차 보증금을 주면 우리가 그죠. 임차 보증금을 주면 내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보증금 준 거잖아요. 임차 보증금 지급할 당시에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증가하지. 맞죠? 돌려받아야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권리가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인 거예요, 차변으로. 하셨죠? 그래서 제발 현금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을 다른 계정 과목에 같이 응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임차 보증금 채무니까 임차 빌딩 걸어줘야 되겠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6번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그렇죠, 그렇죠. 소모품 B입니다. 원래 복사용지가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인데 여기에서 비용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B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고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소모품까지 치면 소모품이 계속 걸려버려요. 맞죠? 그래서 센스 있게 무조건 세 글자 치는 건 아니잖아. 소모까지 쳐야 소모품하고 소모품비가 같이 검색이 됩니다. 이건 뭐 센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소모품비 금액이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그래서 여기는 뭐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8페이지. 47번. 자, 보니까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대요. 요거 뭐예요? 접대죠? 근데 개정 과목은 접대비라는 건 옛날에 작년도에 없어졌어요. 작년도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자, 근데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상품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상품 매입한 건 아니니까 외상으로 한 건 미지급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당연히 회사 카드, 국민카드 걸어야 되겠죠. 국영삼위가 아니라. 자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있을 거예요. 금액은 10만 원이구나. 대변에 미지급, 국민카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49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요금 뭐예요? 아까 계정 과목. 통신비.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우편 요금, 통신비. 수도 요금은 수도 광열비. 그렇죠. 수도 광열비. 그래서 7월 18일 날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5만 원. 네, 수도 광열비 3만 원.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 외우시는 문제는 좀 쉬워요. 계정 과목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50번입니다. 자, 보니까요. 자, 요거 책을 현금으로 구매했대요. 계정 과목. 도서 인쇄비입니다. 도서 인쇄비.
7월 20일 날 차변의 도서 인쇄비 800번대죠. 88,000원. 대변의 현금 88,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51번. 그럼 이거 뭐예요? 광고용 휴지 구입. 우리 광고 선전이나 광고 선전에 소요되는 걸 광고 선전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광고 때릴 때 쓴 거. 그래서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잡으세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받았다라는 거 신용카드 결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품 매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잡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7월 21일 날 차변의 광고 선전비. 금액은 33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채무는 카드 회사한테 있잖아요. 지금은 카드 회사 안 줬죠. 그럼 카드 회사 여기 찾아야지. BC카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여기 포인트 상사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 상사는 내가 결제한 곳이지 채무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BC카드.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는 52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용직 근로자 일당 보이시죠? 계정 과목. 잡급,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잡급 2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자, 54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 차입했으니까 요거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인데 일단 선이자가 있대요. 선이자 20만 원인데 요 2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 비용 20만 원 떼이고 나머지 980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에 꽂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갚아야 될 거 1,000만 원이지 980만 원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럼 7월 27일장. 자, 그럼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나라, 은행 것이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라라는 건 본인 위치에 적는 거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은 20. 이렇게. 나머지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겠습니다. 뭐야?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입니다. 55 잘 보셔야 돼요. 55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죠. 내가 6개월 동안 카드 긁었대, 카드. 그럼 이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이거를 이제 갖다 낸 거니까 미지급금 갚았다라는 거예요. 채무 갚았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까고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시키란 얘기잖아요. 이거 딱 봐도. 그래서 7월 28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감소시키 BC카드에 대한 거죠. 20, 그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56번이에요. 여러분 사무실 전화요금 뭐로? 통신비. 그다음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여러분.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인 거고 자동차세는 세금이에요, 세금. 알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차량 뭐였지? 차량에 수리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세 내거나 자동차세 말고 자동차 보험료 내시거나 자동차 수리하거나
기름 넣거나 그럴 때 세금 내려간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세금 내는 거 맞아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자 차변의 통신비죠? 35,000원.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 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57번 8월 9일자인데 보니까 일단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받았죠? 그리고 임대료 3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임대료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니까 임대료라고 계정 과목 적으시면 돼요. 자고로 임대료는 성격이 뭐예요? 임대료. 얼마나? 수익? 그쵸? 월세 받은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보증금 받으면 부채가 늘죠.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 받은 거니까. 받을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가 느는 거예요. 포인트. 금액은 2천. 그리고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이렇게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